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자식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면 20억은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이에요. 그날 아침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쓰러졌죠.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한부라는 뜻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 반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제 자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 현수 55, 큰딸 미선 53, 막내딸 은희 48. 평소 명절에나 보던 아이들이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왔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잘 안 오던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엄마, 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 미선도 왔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이었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은희만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죠. 의사가 아이들을 복도로 불렀어요. 제 상태를 설명하려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한 천장에 얼룩이 몇 개 보였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이라고요? 현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네, 길어야 그 정도. 의사가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러더니 미선이 물었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준비요?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장례 준비. 아직 살아있는데? 어머니 재산이 얼만데.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 귀에 들렸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면 최소 20억은 되지 않을까?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계산하는 목소리였어요. 상가도 2개 있잖아. 예금까지 하면. 그럼 30억은 되겠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병실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제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30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한테 들킬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큰아들 현수가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제 집으로 오세요. 평소 10년간 한 번도 안 왔던 아들이었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안 왔던 사람이죠. 설날에도 추석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은희가 챙겨줘. 은희는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모시는 게 나아요. 현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죠.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왜?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좀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제가 죽을 걸 대비해서 통장 위치를 알아두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죠. 며칠 뒤 큰딸 미선도 왔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제가 간병할게요. 너도 바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위해서라면요. 미선도 똑같았습니다. 슬쩍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돌려 말했지만 속내는 뻔했죠. 어머니, 강남 아파트 세 채 다 어머니 명의죠? 왜? 아니, 그냥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해서요. 상속세? 이미 제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제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시선을 피했죠. 오직 막내 은희만 달랐습니다. 은희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병원에 왔어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죠. 기저귀 갈아주고 식사 챙기고 등 마사지해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엄마, 오늘 죽 먹을래요? 미역국 먹을래요? 은희야, 너 회사는? 조퇴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은희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은희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소리만 고르게 내고 있었죠. 복도에서 현수와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3등분이지? 현수가 물었습니다. 태어난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법적으로 균등 상속이잖아. 미선이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강남 아파트만 해도 20억인데 예금까지 하면 30억은 될 거야. 그럼 1인당 10억씩? 응. 근데 은희가 독차지하려고 하면 어쩌지?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야. 맨날 병실에 붙어 있잖아.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유언장 같은 거 조심해야 해. 엄마가 은희한테만 다 주면 어떡해. 저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축축해졌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제 재산을 나눠 갖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희가 독차지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돈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사실은 할 말이 있어. 셋이 모두 병실에 있었습니다. 현수와 미선, 은희가 침대 주변에 서 있었어요. 왜요, 엄마? 현수가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재산이 별로 없어? 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일부러 준비한 거였죠. 오래전에 만들어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3천만 원.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로 잔고가 3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3천만 원만 넣어둔 통장이었죠. 그럼 아파트는요? 현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세 낀 거야. 실제로 내 돈은 아니고 전세금 빼면 남는 게 없어. 상가는요? 미선도 급하게 물었어요. 그것도 대출 많이 남았어.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 이자 갚느라 힘들었어.
그럼 이 3천만 원이 전부라고요?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통장을 쳐다봤어요. 응,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한테 많이 못 줘서. 그날부터 현수와 미선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회사 일이 급해서 다음에 올게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 벌어야 해서 주말에 올게요. 병원 방문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매일 오던 현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미선도 마찬가지였죠. 은희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 왜 안 와요? 바쁜가 보다. 이상하네. 처음엔 매일 왔는데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은희야, 너만 있으면 돼. 침대 옆 서랍 깊숙이 다른 통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진짜 통장이요. 잔고 10억 원. 그리고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2개의 부동산 서류까지 다 합치면 30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돈을 보는 자식과 나를 보는 자식을. 은희는 혼자 저를 돌봤습니다. 직장에서 조퇴하고 병원에 왔어요. 주말엔 종일 병실에 있었죠. 간호사들이 은희를 볼 때마다 칭찬했습니다.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요즘 이런 자식 보기 힘든데. 은희야, 너 회사에서 뭘 안 해? 괜찮아요, 엄마. 연차 쓰면 돼요. 상사한테도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 승진에 지장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승진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죠. 어느 날 은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복도를 지나가다 화장실 근처에서 멈췄어요. 은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랑 언니가 안 오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재산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매일 병원에 와서 오빠랑 언니가 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은희는 오빠와 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탓을 하고 있었죠. 자기가 매일 병원에 와서 오빠와 언니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다음 날 저는 간호사를 통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50대쯤 되는 남자 변호사가 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전 재산을 막내딸 은희에게 주고 싶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눈을 크게 떴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제 뜻이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제 장례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자식들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하죠?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일주일 후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공증까지 받았죠. 모든 재산은 막내딸 김은희에게. 저는 서랍 깊숙이 유언장을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가 악화됐어요. 진짜로 악화된 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현수와 미선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둘이 병원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은희도 있었어요. 퇴근하고 바로 온 거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놀랐어요. 은희만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저는 잠든 척 했어요. 숨소리만 고르게 냈습니다. 새 자식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가 고비래. 현수가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겠네. 미선이 대답했어요. 준비, 장례 준비를 말하는 거겠죠. 장례식 비용은 우리가 반반 낼까? 3천만 원에서 장례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 보태야 할 것 같아. 은희가 알아서 하겠지. 매일 붙어 있으니까. 그 순간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언니, 지금 엄마가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뭐, 우리가 뭐 잘못했어? 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잖아. 엄마 재산 3천만 원뿐이라며 거기서 장례비 빼면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적자야, 적자. 돈이 문제예요?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은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야 좋지. 매일 엄마 독차지하고 나중에 착한 딸로 소문나겠네. 우리는 나쁜 자식 되고. 미선이 비웃었어요. 차가운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또 축축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복했어요. 의사도 놀랐죠.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어. 저 애들 본색을 똑똑히 봐야지. 그리고 은희한테 제대로 재산을 물려줘야지. 퇴원 날이었어요. 현수와 미선이 형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표정은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얼굴이었죠. 아직 안 죽었다는 게 실망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은희만 기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그 통장 말고 다른 재산은 정말 없어요? 혹시 숨겨둔 거라도. 왜 있으면 좋겠니? 현수가 당황했어요. 손을 내저었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엄마를 위해서. 걱정 마라. 너희 줄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와 미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희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맨 밑에서 통장을 꺼냈죠. 이거, 엄마, 이게 뭐예요? 은희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펼쳤어요. 엄마, 잔고가 10억? 은희가 놀라서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통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희가 통장을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 그럼 오빠랑 언니한테 보여준 건 가짜 통장이지. 저 사람들 시험해 본 거야. 엄마,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부동산 서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 상가 두 개. 다 내 명의야. 전세도 대출도 없어. 다 내 거야. 깨끗한 내 재산이지. 그럼 다 합치면 30억이 넘어. 은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전 필요 없어요. 오빠랑 언니도 줘야죠.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너만 줄 거야. 이미 변호사한테 유언장 다 작성했어. 공증도 받았고. 엄마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오빠랑 언니가. 은희야. 저는 은희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은희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너만 진짜였어. 현수랑 미선은 엄마 돈만 기다렸어. 엄마가 죽기를. 엄마 장례식 날짜만 기다렸어. 엄마, 병원에서 장례식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 죽으면 3등분, 장례비 반반 다 들었다고. 은희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은희야. 엄마가 오빠랑 언니를 잘못 키웠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현수와 미선을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재산이 30억이야.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네, 30억이라고요? 그럼 3천만 원은? 근데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뭐라고요?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너희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죽으면 3등분, 장례비 반반, 3천만 원에서 장례비 빼면 남는 게 없다. 다 들었다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 다 들었어.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수와 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너희는 이미 엄마 장례식 날짜만 기다렸잖아. 엄마, 제발. 미선이 울었습니다. 너 이혼한 지 5년 됐어. 그동안 엄마한테 온 적이 몇 번이야? 손자 얼굴도 못 봤어. 엄마, 저 힘들어서.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엄마가 매달 용돈 보냈잖아. 100만 원씩 5년 동안. 6천만 원이야. 근데 너는 명절에도 안 왔어. 미선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 내 빚 5억만 갚아달라고 사업 망쳐놓고.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빚은 내가 갚아. 엄마 돈으로 갚을 생각하지 마. 내가 벌어서 갚아. 엄마,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이미 공증 받았어. 전 재산은 은희한테 간다. 30억 전부. 엄마 안 돼요. 그건 너무. 너희한테 줄 게 없어. 나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현수와 미선은 울면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은희와 함께 살고 있죠.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 연락 왔어요? 아니, 이제 안 올 거야. 왜요? 돈 없으니까. 은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저는 은희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엄마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가을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자식들. 그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옆에 있었습니다. 은희요.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어도 현수와 미선한테는 안 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었으니까요. 엄마, 저 아이스크림 사올게요. 은희가 일어났습니다. 응, 초코맛으로.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가족이란 뭘까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입니다. 은희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왔어요. 엄마, 여기요. 고맙다, 딸.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진짜 가족을요.